자, 여러분 반가워요. 반갑습니다. 자, 지금도 기억하고 있어요. 10월의 마지막 밤. 자, 이제 오늘은 10월의 마지막 주 되겠습니다. 참 우리 인생이 뜻대로 잘 안 돼요. 뜻대로 되면 극락세계, 뜻대로 안 되면 사바세계. 그렇죠? 자, 오늘은 이제 사실은 오늘은 이제 우리 이제 BTN 불교 방송국이 세계적으로 불교 TV를 가 있는 나라가 몇 개 안 돼요. 우리나라 불교 TV를 방송국이 2개나 있죠. 자, BTN에서 오늘 촬영을 오게 돼 있었어요. 그래서 뭔 촬영이냐? 아침에 5시 반 되면 BTN에서 천수경을 해요. 천수경하면 준재진은 시작서부터 2분 동안 우리 절 전경이 전체 나와요. 혹시 본 사람 있습니까? 예. 아, 봤어요? 예. 아, 누구 손 들어봐요? 예. 다음에 이제 한번 찍어가 봐가 다 보여줘. 광고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자, 그래서 선전을 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스님 왜 그때 머리가 길었어요? 또 스님 막 기도한다고 이래 있는 게 좀 온화한 모습이 아니라서 우리 스님 인물 좋는데 스님이 인물이 좋다는 사람은 나를 좋아하는 사람이겠죠. 아이고 그 인물로 인물이라고 하면 뭐 세상에 인물이 없는 것 같다. 그렇게 사람은 스님을 별로 존경 안 하는 사람이겠죠. 존경하는 사람이 보면 자 괜찮은 인물입니다. 자, 그래서 스님 이야기 뭐 깨끗이 갖고 한번 더 찍으세요. 그래서 더 찍기로 해. 다시 찍기로 했어요. 우리 산도 꼭대기부터 안 나오고 꼭대기가 좀 잘렸어요. 그런 것들이 자세히 보면은 굉장히 좀 조금만 배려심을 가지고 하면 전체가 나오는 거하고 여러 사진 찍은데 여는 여마이 잘리 나오는 거하고 머리까지 나오는 거하고 다르잖아. 그죠? 머리도 나오고 뒤 배경도 나오면 더 좋잖아요. 그래서 전문가가 필요하고 기술자가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제 지적을 하다 보니까 왜 수요일 하느냐? 평일은 사람이 안 오니까. 수요일 날 이제 여러분이 이제 대불전에서 탑을 도는 장면하고 그래서 수요일 되면 또 점심 먹고 나면 사물도 오잖아요. 그래서 한 20명이 도는 장면 이런 걸 이제 찍으려고 그랬어요. 아침에 일찍이 전화가 와가지고 그러면 이제 아침에 머리도 깨끗이 또 뱉고치고 그래 올라고 준비하고 있는데 8시 전화가 스님 오늘 하필 날이 흐립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준비하다가 뱉고도 그러면 오늘 안 친다. 내가 바쁘다. 그래가 나오려면 바빠요. 그래서 오늘 머리도 안 감고 그러면은 준비해가 가야 되겠다. 그 준비를 했어요. 해가 나오니까 요즘 만등 넘어가는 데는 또 공사로 해요. 그 차가 좀 밀려. 그래도 항상 내가 10시 반에 강의를 하니까 10시 반에 강의를 해야 되겠다. 왔는데 공무원이 2분이 왔어요. 만나야 되겠다. 안 만나야 되겠다. 내 만나러 왔는데 만나야 되니까 우리 저하고 관련된 일이니까 나는 또 처음에 아이고 또 코로나 왔다고 또 막 전체 이제 와가지고 하는갑다. 코로나가 지금 오늘 또 103명 이래 되면 이제 잡히는 거는 오늘 아침 신문 보니까 포기해야 된다. 한 명도 없는 거는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 할 정도로 백신이 나오지 않는 참 정말로 그제도 거제도에 사는 어느 신도님마가 내가 5년 전에 거제도가 완전히 망했을 때 그죠? 완전히 망해가 조선업이 막 완전히 문 닫고 거제도가 벼가 됐다 그런 상황일 때
빨리 접으라 하니까 또 좋은 날이 안 오겠습니까? 하더만 며칠 전에 봐. 1년에 5억씩 적자로 5년을 봤어. 30년을 한 사업이 원룸 하나 건질 돈도 없다. 아, 내가 그 말을 듣고 가슴이 무너지더라. 30년을 20명, 30명 월급을 주고 살았는데 결론적으로 자기는 아파트 하나도 못 건진다 하면 어찌 되는 겁니까? 그렇죠? 그런 사람이 우리 신도부이겠습니까? 참 정말로 이렇게 다 어렵고 힘든가. 자, 그래서 이제 코로나 때문에 왔는가 싶어서 일단은 스님 입장에서는 코로나가 계속되면 전체 신도가 많이 모이기가 힘들잖아. 그렇죠? 그럼 절도 신도가 와야 될 거 아닙니까? 절도 어렵나 안 어렵나? 어려워요. 절이 어려우면 떡집도 어려워져요. 우리 떡집은 우리 절 하나가 모든 떡집 떠가는 것만큼 1년 매출이 올라간다는 거예요. 삼성 하나가 벌면 대한민국 수출의 20%를 단다. 조그마한 중소기업체 수만 개 돌리는 것보다 더 많이 수출을 하잖아.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어려워지면 과일집도 어려워지고 채소집도 어려워지고 두부집도 어려워지고 감자집도 어려워지고 사과집도 어려워 배집도 어려워지고 우리가 1년에 돌리는 그 경제가 상당하거든요. 자, 그래서 참 정말로 다 이 어려움을 어떤 이렇게 극복해야 되네. 그래서 아침이 되면 항상 코로나가 오늘 100명 걸렸네. 어제는 또 100명 알로 내려왔죠. 오늘 또 100명으로 올라갔어요. 그래서 또 시에서는 어제도 와가지고 계속 사람 뛰어앉기 이야기하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몇 명 오도 안 하는데 또 그렇게 간섭까지 하면 그렇게 유쾌하지는 않았잖아요. 그래서 또 오늘은 공무원들이 무슨 간섭을 하러 왔네 했더니 그게 아니고 우리가 몇 년 전부터 문화재 사찰이고 간벌 불안나무로 이제 전체 1년, 2년 된 나무들 또 소나무도 또 너무 소문 나무는 좀 치는 걸 간벌이라고 하거든. 간벌 신청을 했더니 나는 올겨울에 해주기라고 왔는가 했더니 올해 예산은 끝나서 이미 다 통과가 돼서 지금 이제 하면 내년 가을에 내년 겨울에 할 수 있다. 우리가 1년에 간벌비만 해도 3명이 열을 해야 되거든요. 치는데 우리 사비로 들이가 한다고. 그래서 그분들하고 결론이 뭐냐? 그분들하고 이야기하다 시간 못 맞췄다. 그 말인 겁니다. 결론은 간단히 이야기하면. 그래서 우리 삶이라는 게 이거 수업 시간 하나 맞추는 것도 살다 보면 내 의지대로 안 되는 게 인생이구나 하는 걸 느낍니다. 오늘은 불기 1564년 10월 28일 대법륜사 천수경반 제14주 강의가 되겠습니다. 거룩한 부처님께 기의합니다. 거룩한 가르침에 기의합니다. 거룩한 스님들께 기의합니다. 자, 우리가 이제 천수경을 본격적으로 하고 있죠. 자, 천수경의 제1번은 뭐라고? 제1번은 그렇지. 제1번은 전구업진언이죠. 자, 말로서 지은 업을 소멸하는 진언입니다. 요즘은 참 정말로 정치인들의 말이 수많은 사람들에게 스트레스를 주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야당은 여당 비방하고 여당은 야당 비방하고 정치인들 입만 열면 내로남불 이야기하고 있죠. 그래 안 그래?
잘 모르겠나? 참 그런 시대에 우리나라 초인류 기업 회장이 죽으면서 아주 엄청난 방향을 일으키죠. 그분이 했던 말, 그분이 했던 업적, 그렇죠. 온 신문에 막 한 장, 두 장, 세 장, 네 장 막 도배를 했어요. 도배를. 자, 삼성이 또 이건희가 우리에게 줬던 영양 메시지는 뭔가? 이건희가 삼성을 반도체 사업을 하기 전까지 한국은 세계 제일이 하나도 있었다 없었다? 없었어. 항상 우리는 국산은 시원찮은 거다. 그래서 옛날에는 우리 어릴 때는 미제냐 일제냐 국산이라고 에이 국산이가 그랬어요. 그랬죠? 자, 이건희는 올해 연세가 몇이고? 예? 78. 그렇죠. 78 군 사람은 어제 안 온 사람, 79 군 사람은 어제 온 사람. 그렇죠? 왜 78으로 알고 있느냐? TV에서 78세라 푸니까. TV에서 하는 모든 공식적인 나이는 플러스 한 살 해야 우리 나이가 됩니다. 그러니까 요즘 아들 나무를 보면 얘 만 18세입니다. 이라는 아도 있어요. 또 우리는 그래 안 하죠. 어제 태어나서 올 설이 돼도 얘 2살입니다. 우리가. 그렇죠? 그런데 요즘은 우리식으로 안 하고 서양식으로 만으로 하다 보니까 생일 안 지내면 절대로 나이 안 올립니다. 자, 그런데 우리 나이로 치면 9수에 걸리죠. 이거는 79살입니다. 9수를 못 넘기고 갔었어요. 자, 한국의 삼성은 세계의 삼성이죠. 세계인이 다 쓰잖아요. 자, 정말로 대단한 어른입니다. 1942년생이죠. 1942년생입니다. 태어나서 보니까 아버지가 어마어마한 부자라는 말이 아니죠. 글자 그대로 대재벌. 우리나라에 양대 재벌이 있었죠. 누구? 이병철, 정유엽. 자, 오늘날 우리가 세계 10위권에 들어간 그 주춧돌을 딴 인물들입니다. 한 명이 더 있죠. 박태준. 박태준은 개인이 한 사업은 아니죠. 국가에서 지어놔준 사업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철이 있었기 때문에, 철을 생산했기 때문에 자동차도 가능하고 조선도 가능하였던 겁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이건희의 아버지 어머니, 우리 정말로 부모를 잘 만나야 됩니다. 뜻대로 되나 안 되나? 안 돼요. 자, 그래서 이 이병철 씨도 부모가 어려서 잘 살았다 못 살았다? 잘 살았어요. 그래서 이 이병철 씨는 의령의 부자가 돼서는 안 되겠다. 내가 한국을 움직이는 부자가 되어야 되겠다. 큰 부자의 꿈을 꿈꾸고 먼저 김해로 내려왔어요. 김해 와서 수백마지기 논을 삽니다. 그래가지고 하다가 대도시로 가야 되겠다. 그래서 의령에서는 부산이 가깝나 대구가 가깝나? 대구가 가깝죠. 이쪽 이제 서부 경남 사람들은 부산으로 내려와서 많이 살고, 의령이나 이쪽 어떤 고령이나 이쪽 사람들은 대구에 가서 많이 살아. 그래서 대구로 가서 조그만한 상해를 하나 내면서 뭐라고? 상해 이름을 제일상해다. 왜?
내가 앞으로 대한민국에서 제일 가는 회사로 만들겠다. 그래서 제일상회를 만들죠. 이 이병철 씨가 쓴 책, 지금 100배라 그래서 40만원, 50만원 줘도 책 구할 수 없다고 그러잖아요. 인터넷에서. 이건희가 쓴 책도 지금 뭐 10배로 줘도 구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스님은 이병철 씨의 자서전을 몇 번을 읽었어요. 나는 한국에서 부자가 된 사람, 세계에서 부자가 된 사람 책을 수백 권을 읽었습니다. 왜 이 사람들은 부자가 됐는가? 나도 이양 스님이면은 내 땅을 밟고 지내가야 될 정도로 많은 땅을 사가지고 부처님께 갖다 바쳐야 되겠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부자들은 왜 부자가 됐는지 알아야 되겠다. 해가지고 정주영이 책에서부터 세계는 넓고 할 일은 많다. 김우중이 책까지 안 읽은 책이 없다 내도. 그래서 이병철 씨 책을 가했으면 재벌이 된다는 소문이 나가지고 절판이 다 됐어요. 혹시 읽어본 사람 손들어. 여러분 부자에 별 관심이 없구나. 자, 그래서 참 정말로 부자가 되려면 첫째 내가 열심히 노력해야 되지만 운이 따라줘요. 운이 따라줘야 돼. 운이 따라요. 자, 그래서 아무리 스님 땅을 사고 싶어도 땅이 유자가 안 팔기라는데 어쩔 겁니까? 그러던 어느 날 팔겠습니다. 스님 사세요. 이래야 이게 문이 열리는 겁니다. 그렇죠? 아무리 내가 이 주변을 발전시키고 싶어 땅은 안 팔기라는데 못 하겠어. 큰 나라가 되고 큰 절이 되려면 첫째 땅이 많아야 돼. 미국 땅 많나 안 많나? 많아요. 중국 땅 많나 안 많나? 많아요. 일본 땅은요, 땅 덩어리도 우리 몇 배 되지만 바다는 우리 수십 배라 수십 배. 바다도 영토입니다, 여러분. 오늘날은 바다가 더 중요한 거예요. 바다가. 우린 중국에게 해가 서해안 반통달이 돼 있고 동해안 일본이 다 저 꼭대 백두산 꼭대기 있어. 저 일본은요 바다가 얼마나 많느냐. 오키나와는 저 필리핀 앞에까지가 저거 땅입니다. 우리 수백 배 됩니다. 바다 땅은. 수백 배까지는 몰라도 어마어마합니다. 그러니까 국력이 크잖아요. 인도가 뭐 GNP 만불도 안 돼도 왜 땅땅거립니까? 땅이 어마어마하고 막 인구가 어마어마하잖아요. 우리도 만약에 남한만 1억이 됐다고 하면 생각해보면 아무도 함부로 할 수 없죠. 1억의 인구가 살면 어마어마한 겁니다. 그렇듯이 절도 발전하려면 첫째 땅이 많아야 돼. 땅 1000평가 무슨 큰 절이 되겠네. 안 그래요? 통도사 100만 평이 넘어요. 해사 100만 평이 넘어요. 범어사 100만 평이 넘어요. 그 정도는 돼야 이게 큰 절이구나 그런다 이 말입니다. 그리 돼야 대통령도 도지사도 국무총리도 어머 와 큰 절 큰 스님이다. 고개 숙인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스님도 김해의 불교 메카를 만들기 위해서는 첫째 우리 절이 땅이 많이 있어야 되겠구나.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성공한 데가가 이 사람은 왜 성공을 했는지 스님은 연구를 많이 해요. 다른 스님 도 닦을 때는 그런 연구예요. 자, 이 이병철 씨는 젊은 시절에 내가 대한민국 최고의 부자가 돼야 되는다. 부자가 되려면 부자 되는 건 비법이 있어야 될까 아이가. 그래서 전국의 철학가를 찾아다니면서 간상을 봅니다. 또 간상을 배웁니다. 사주를 봅니다. 그래서 내가 그래도 그럭이라는 게 있잖아. 사람이 그렇죠? 그럭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내가 정말로 몇백만 명을 살리고 대한민국을 이끌어가는 기업가가 될 수 있겠는가. 그래서 전국을 찾아다니면서 도사를 찾아갑니다. 그래서 지금도 삼성은 이게 공식적인 발표는 아니지만 들려오는 소문에 의하면은 항상
높은 간부를 뽑거나 할 때는 간부를 한 사람을 뽑는 게 아니잖아요. 사장만 수백 명이 되잖아요. 그 중에 예를 들어 삼성물산 사장을 뽑으려고 그 중에 리더가 몇 명 올라올 거 아니야. 이 중에 어느 사람이 최고의 간상을 가지고 최고 좋은 사주를 가지고 최고 앞날에 운이 좋은가 이런 걸 다 분석해가지고 데이터 분석해간다. 보통 사람들은 일만 꽁꽁 하고 월급 주는 그런 거 빼야 해. 사주 간상까지 챙기는 회사가 몇 군데 있겠네, 대한민국에. 스님이 대한민국에 수많은 건설회사, 아파트를 다 다녀봅니다. 내가 본 아파트 중에 S아파트라고 최고 풍수 인테리어를 잘 된 아파트. 그래서 그 아파트에 들어간 사람들은 다 다음에 더 좋은 데로 가게 돼요. 왜? 딱 가서 집 구조 쳐다보면 이 사람들은 풍수지리를 아는 사람이 집 구조를 뺐구나. 다 보여요. 사람도 그죠? 잘생긴 사람은 벌써 어디서 뽑아가네? 나라에서 다 뽑아간다. 자, 부산, 경남, 인류 고등학교 나온 사람은 다 지방대학 가나, 서울에 있는 대학 가나? 다 지금 전교에서 10등 안에 돌면 다 서울로 가. 잘난 남자, 잘난 여자, 잘난 총각, 잘난 아가씨는 다 어디 산다? 서울 살아. 부산까지 전신이 내려올 전신이 없다니까. 그럼 내 아들 잘나서 매너지 좋은 매너지 보려면 어디로 보내야 되겠네? 서울로 보내야 되는 거라. 잘 모르겠어. 자, 그래서 이 아이한테 며느리로 보려고 연세대학을 보내야 옆에니까 자주 미팅도 하고 자주 만나면 확률이 안 높겠어, 확률이. 자, 그래서 농담입니다. 나는 열심히 일만 한다고 잘 사는 건 아니거든. 누가 제일 먼저 깨쳤네? 정주영이가. 자기는 9남매인가 10남매 중에 맞이였다 그랬죠. 정주영이는 맞이였는데 항상 이 아들, 딸을 살리라고 아버지는 새벽 별 보고 농사에 나가고 해가 져야 집에 들어오는 것밖에 안 봤다 이거. 그만큼 열심히 하면 잘 살아야 되는데 맨날 지자리 걸음이더라. 그래서 정주영이는 나는 이리 살아서는 안 되겠다. 배워야 되겠다. 그래서 아버지가 소판돈 60원을 그때 60원이면 요즘 한 600만 원 되겠죠. 그렇죠. 요즘 소 한 마리에 1000만 원 잡고 한 5, 600원. 그놈을 가지고 서울로 도망을 옵니다. 서울로 내려가 뭘 배웁니까? 내가 막노동을 해야 앞으로 부자가 되겠나? 공부를 좀 해야 되겠나? 그래서 주산, 부기, 타자 학원을 다닙니다. 그 공부를 하기 시작했죠. 그래가지고 나중에 정주영 씨 어록에 제일 많이 쓰는 말은 이 빈대밭도 못한 놈. 막노동을 하는데 막 빈대가 그때는 그러가. 우리 어릴 때는 여학생들은 전체 머리 빗으면 이가 몇 마리씩 나와요. 그래가 농약을 뿌리고 디디티 뿌리고 그랬다니까. 우리 어릴 때는 방에도 그런 게 있어가지고 요즘도 좀 큰일 날 일이지만 그때는 그게 아무렇지도 않게 뿌리고 빈대가 물어서 잠을 잘 수가 없어. 그래서 큰 대야에다 그 물을 담아가 그 위에다 판대를 놓고 자니까 빈대가 그 물 위에는 못 기어 올라가고 물을 못 넘잖아요. 사흘 되니까 또 빈대가 물기 시작해. 이놈이 어디로 물을 건너서 어디로 오는 거 보니까 빈대가 배럭방을 타고 올라가 천장에 가까 지구에서 사카다시를 해가지고 딱 내려가지고 무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한강 미물 빈대도 머리를 써서 사는데 생존을 위해서 머리를 쓰는데 인간이 돼가 머리도 안 쓰면 이거는 머리가 장식품이야. 그래가지고 모든 직원들을 꾸중하고 뭐라고 그래. 이 빈대맛도 못난 놈아. 머리 나다 안에 머리 좀 써라. 그랬잖아. 그랬듯이 자
이병철 씨도 정말로 부지런하다고 잘 살고, 우리 아버지 어머니는 농사가 몇백만 적이 되니까 뭐 대한민국 재벌이 되어야 되는데 만날 멋지 잘 그럽니다. 나는 정말 운을 받아야 되겠구나. 그래서 이제 전국에 찾아다니면서 내가 얼마 정도를 모을 수 있는 팔짠지를 물어보고 다닙니다. 자기가 듣고 싶은 해답은 뭐이고? 동네 부자가 우리나라 최고 부자가. 그렇죠. 철학관에 시원찮은 데 가니까 뭐 밥 먹고 살는데 전체 그렇게 했겠지. 근데 서울에 북한산에 있는 노스님 한 분이 이게 뭐 사업도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들어서 절에 가서 절을 하고 나오니까 스님이 시주님 뭐 고민이 있나? 얼굴에 고민이 잔뜩 있네 보니까 아닙니다. 스님 혹시라도 뭐 사주간상 좀 보실 줄 압니까? 내가 이놈아 무슨 사주간상을 보기고, 사주간상 보면 이 조그만 암자에 이렇게 늙고 있겠나? 큰 절지가 살고 있지. 그래 스님 참 농담도 잘하십니다. 뭐 이왕 이리 만났으니까 차나 한잔하고 가세. 그 차를 마십니다. 이병철 회장은 일본 와세다 대학 나왔죠. 와세다 대학 출신입니다. 동경대학 다음으로 일본에서 두 번째 가는 대학이 와세다 대학이에요. 일본서 차 마시는 법을 배웠다 안 배웠다? 배웠어요. 그 때문에 해도 차가 뭔지도 몰랐어. 1970년대 들어오면서 벌시스트나 이런 친구들이 그 다방에 들었을 때는 뭐 내가 쓰면 설레지 커피 한 잔을 시켜놓고 다 그대가 오기를 기다려도 그대는 오지를 아니하고 시간만 간다는 그런 노래도 있었잖아요. 70년대 오면서 이제 커피가 시작된 거죠. 또 차코모 커피밖에 몰랐잖아요. 그 딱 가니까 이 스님은 중국에서 따온 100년 된 보이차를 내놓고 탁 마시는데 차를 한 잔 마시니까 차 맛이 참말로 기가 막히는 거예요. 스님 커피 안 먹습니다. 1년 가도 한 잔, 두 잔밖에 안 먹어. 근데 내 상자가 요즘 막 커피, 우리나라에서 커피 바리스타에 나가서 세계 1위 한 친구가 있다네. 부산 동네에 있다네. 한 잔에 17,000원. 여러분 17,000원 그 미쳤나 보자. 가서 한 잔 마셔봐라. 그래서 원래 맨날 우리는 싸구려 뼈에 안 먹으니까 고급도 한번 먹어봐야 된다니까. 나태주가 나오기 전에는 나태주가 세계 태권도 선수권대회 1위 했는지 우리 몰랐잖아. 나태주 잘 모르나? 스님도 알고 있는데 미스터 트롯에 나왔잖아요. 태평양을 건너 다서양을 건너서 인도양을 건너서라도 구면서 막 3단 발차기 하면서 세계에서 노래하면서 공중 발차기까지 한 사람은 대한민국의 나태주밖에 없다. 이 지금 한류 열풍이 일어나면 일어나도 세계화 시켜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진짜 오늘은 진도는 모르겠고 일단 이야기 한번 해보세요. 부자 되는 것도 진도다. 알겠습니까? 가난해야 되겠나? 이왕이 우리가 편드다 부자 살면 좋잖아. 절도 깨재재한 저지 좋겠나? 온 김해 시민이 이거 저처럼 도대체 어쩐 스님이 있길래 저렇게 그냥 온 산을 그냥 불국토로 만들었네. 이리 돼야 불교가 관심이 있고 사람들이 존경하고 찾아오고 좋아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스님은 내 상자가 이제 커피숍을 하나 집착해놔놓게 지가 이제 스님으로서는 최초로 바리스타 국내 대회에 나가기라고 억수로 열심히 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제 그제는 커피를 한 잔 타주는데 스님 이 커피 한번 마셔보세요. 나는 커피가 그리 맛있는 걸 처음 알았어요. 커피가 좋은 거는요, 우리가 한 스님이 50년, 100년 된 보이차도 마셔봤거든요. 우리가 양주, 최고급 양주를 뭐라 그러네? 스님이 알기로는 발렌타인 30년. 그렇죠? 이거는 스님이 딱 마셔도, 이 보통 술이 아니구나. 느껴지나 안 느껴지나?
안 마셔봐서 몰라. 언제 내가 한번 맛을 보여줘. 자, 그래서 스님이 전에 스님 이걸 갖다 차에다, 요즘은 또 차가 트렌드가 와인하고 양주하고 섞어 먹는 게 또 열풍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런데 벌써 스님은 20년 30년 전부터 우리가 이 차도 풀코스가 있거든요. 작설차 한 잔 마시고, 우리가 공차라고 들어봤죠. 공차. 공차는 그게 뭡니까? 그 공차가 거기 셀론차, 홍차의 일종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대만이나 홍콩에는 최고 좋은 빌딩, 최고 좋은 자리에는 뭐이 들어가 있다? 공차집이 들어가요. 우리나라는 좀 쓸만하고 좋은 자리에는 뭐이 다 들어있다? 커피숍 다 들어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커피를 한 잔 타주는데 작설차 맛도 나고 오래된 보이차 맛도, 첫 맛은 커피 맛인데 뒤로 갈수록, 그러니까 고급차 고급 술일수록 뒤끝이 오래 가고 좋아야 되거든요. 그렇잖아요. 마시고 막 한 30분을 정말로 이거는 커피가 아니고 완전히 보이차나 오래된 고급 작설차 수준인데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병철 씨는 차를 딱 마시고, 차를 한 잔 마시면서 자기가 일본에서 차를 마시잖아요. 일본은 보통 일본은 말차거리 가가 있다고 이야기했죠. 언젠가 스님이 이야기했죠. 말차거리 가가 있다고. 우리나라도 예를 들면 중국이 처음에는 뭡니까? 우리나라 작설차처럼 차를 마셨어요. 마시다가 보니까 나중에는 이제 가루차를 마셨거든요. 그러니까 작설차를 10잔 마실 분량이면 가루차는 한 잔 빼면 마시잖아요. 그럼 중국에서도 차가 전역에서 나오나 어느 일부 지역에서만 나오나? 일부 지역에서만 나오거든요. 일부 지역에서만 나오는데 전국의 부자들이 전체 요즘 이제 밥 먹고 산다 보면은 다 어떤 나름대로 명품 가방 하나 있어야 되고 어떤 그런 것들이 골프 일주일에 한 번쯤 치러 가야 되고 이래야 중산층이고 밥 먹고 산다고 그거 그런 어떤 너에게 좀 보여줄 만한 게 있듯이 지금부터 500년 600년 전에는 차를 마신다 해요. 좀 부자 레벨에 들어가고 관공서수 높은 급수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중국에서 차를 마시니까 한국의 육판서, 삼정성 육판서, 지방 고을 원님 정도 되면 다 차를 마시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차가 어디서만 나오네? 하동, 보석. 그렇잖아요. 지역은 안정되어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마시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차를 또 예로 들면 똑같은 레벨인데 이 친구는 예를 들어 동네 부사다. 나는 김해 고을원님이다. 근데 김해 고을원님이 가루차를 마신다. 말차라 그래. 그럼 나는 그냥 잎차를 마신다. 엽차라 그래. 잎사귀 엽차니까. 나는 엽차 마시고 여기 가루차 마시면 누가 수준이 높네? 그렇지. 가루차 마시는 사람 수준 높잖아. 그러니까 나도 어떤 식으로도 구해가 마셔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차값이 올라가겠나 안 올라가겠나? 차는 한정되어 있는데 그래서 이조시대는 한국, 중국은 말차 마시는 관료는 박탈 간직이야. 근데 일본은 어찌 됩니까? 일본은 전역에서 차가 다 나요. 누구든지 말차를 마실 수 있는 거예요. 그 대신에 엽차 한 잔에 5,000원이면 말차 한 잔에는 5만 원인 거예요. 그렇죠? 그 자기는 일본에서 엽차도 마셔봤고 전차도 마셔봤고 가루차, 말차도 마셔봤어. 누가? 그렇죠. 지금 이병철 씨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는데 보이차를 마시는 순간
중국은 안 가봤잖아, 자기가. 이 스님이 중국에 갔다 오면서 보이차를 가봐. 보이차를 마시는데, 이거는 이 뒷맛이, 일본서 마시던 맛은 맛도 아닌 거예요. 너무 맛있는 거예요. 내가 유일하게 마시는 게 세 박자인데, 커피는 수버스 첫째 맛도 없고, 못 마시겠어. 근데 내가 한번 꼬아가 우리 바리스타 스님한테 한 잔씩 타줘보라고 맛을 조금 보여줄 수도 있어. 오늘 올라간가는 모르겠는데. 지말로 빌리면 그 제법이 더 비싸다 그러더라고. 차를 마시면서, 차는 보통 한 잔, 두 잔 마시나, 차판 벌짓 닦으면 1시간이거든. 기본이 1시간이잖아. 그럼 기본이 몇 잔? 술은 기본이 몇 잔이라고 이야기 안 했으니? 7잔이라고 이야기 안 했나? 소주 한 병이 몇 잔 나온다? 7잔 나오죠. 둘이 앉아 마시도 한 잔이 모자라고 7잔이니까. 서희 앉아 마시도 모자라잖아. 그럼 서희 앉아 마시려면 몇 잔이 있어야 되겠네? 예? 보세요. 2병씩 있다. 그럼 14잔이 되잖아. 서희 앉아서 마시니까 한 잔 모자라잖아. 그럼 3병씩 있다. 3, 7, 21. 딱 맞잖아. 그러니까 최소한 서희가 앉으면, 지대로 술판을 벌리면 최소한 3병은 마셔야 되나. 한 병 하니까 서희 앉으니까 또 2잔이 모자라고, 2병을 하니까 한 잔이 모자라고, 3병을 하니까 다. 그러니까 일치일 나는 사람이 3병 마신다 이 말입니다. 우자다 한 잔만 온갖 인상 쓰면서 한 잔, 2잔 마시는 사람은 술꾼들은 뭐라 그러면 가라 네 옆에 있으면 술맛 떨어지네. 내가 그리 마셔서 알겠다 마신 사람들 이야기를 다 듣고 내도 저것도 법문거리가 되겠구나. 내가 뭐 때문에 술을 그리 마시겠네. 나는 그리 마실 일이 없어요. 그래서 마실 필요도 없고. 자, 그래서 우리는 술 맛을 모르지만 그 대신에 차는 한번 벌리면 기본은 3잔에서 7잔 정도 마시잖아요. 차가 몇 분을 우라 먹느냐? 보통 괜찮은 차가 시원차는 보이차나 시원차는 작설차일수록 몇 분 못 우라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덥고 잘 만든 차는 10번을 우라먹어도 차맛이 나와요. 첫 번째 차맛, 두 번째 차맛 똑같다 다르다. 10번을 우라먹어도 다 달라. 그러면 보통 너희가 차차는 보통 4개잖아. 4개 내지 5개거든. 그럼 5잔씩 10번 우라먹는다. 그럼 한 사람이 10잔씩 먹는 거잖아요. 그럼 그것만 자꾸 맛이 끝나. 그럼 이제 작설차 이번에는 홍차 파티로 들어가는 거죠. 예를 들면 홍차잔 지대로 구하려면 1000만원 가도 안 됩니다, 여러분. 홍차 전문점 한번 가본 사람 있나? 홍차 전문점. 이거 많네. 올가을에 나 통도사 홍차 전문점이라고 한번 가야 되는데 좀 기다려봐. 우리 본부하고 저거요. 동맹하여. 보자. 알았어. 나중 가서 회의로 한번 해봐야겠다. 아니, 통도사가 27일까지, 국가 전체에 27일까지 한다던가. 통도사 밑에 가면 홍차 전문점이 있어요. 보통 우리가 집에서 홍차 세트를 세팅을 다 하려고 하면요, 한 500만 원씩 같이 하게 됩니다. 기본이. 그러니까 홍차 마신다고 하면 부자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막 사는 사람은 우찌 마시겠네. 티백 사다가 여기가 잊어서가 마시겠죠. 그래서 그리 마시고 지대로 된 사람은 그래야 마십니다. 자, 우리가 이건희 씨가 손님을 접대하는 집 이름이 뭐이고? 그렇죠. 영빈관이죠. 적어도 내가 부자는 못돼도 부자는 어떤 집에서 손님을 맞이하는지 어디 사는지 그런 건 들어놓으면 다 기억하면 좋아요. 그래서 우리
우리도 영빈관을 하나 지을 예정입니다. 적어도 뭐 국회의원, 뭐 도지사가 오면, 와, 스님, 이 정도는, 손님을 접대하는 곳에 살아야지. 그 사람들만 오라고 하겠나? 여러분도 접대하겠나, 스님이? 하겠나, 안 하겠나? 당연히 하지. 여러분이 1번이지. 뭐, 너무 뭐, 시장, 뭐, 국회의원, 도지사가 1번 되겠어. 뭐 오픈할 땐 여러분이 1번이지. 뭐, 우리 커피숍도 뭐, 여러분이 1번이고, 다 1번으로 최고로 대접할 겁니다. 영빈관 입구에는 뭐라고? 자, 이병철 씨, 아들 이건희 씨, 손자 이재용이 종교가 뭐고? 원불교입니다. 원불교도 불교잖아요. 참, 그래도 불교라는 게 우리 입장에 다행이잖아요. 교회장으로 하고 십자가 걸고 할렐루야 해서 뭐 우리 입장에서 좀 그렇잖아요. 자, 좌우명이 뭐냐? 공수래 공수거입니다. 공수래 공수거. 그래서 그 현판을 딱 가면 입구에 있어요. 제일 많이 만나러 오는 사람이 누구겠네? 공무원이 많이 오겠나? 정치하는 사람이 많이 오겠나? 사업가가 많이 오겠나? 아니, 상식적으로 누구 깜짝이 거 좋다면 생각나는데 대답해봐라. 점수 매기는 것도 아닌데. 자기가 사업가인데 사업가가 제일 많이 안 오겠나? 내 찾아오는 고급 손님 누가 제일 많이 오겠네? 그렇죠. 스님들이 제일 많이 올까? 아이가 뻔한 거 아닙니까? 두 번째, 뭐, 시장이 뻔질나게 드나들겠나? 국회의원이 뻔질나게 드나들겠나? 스님 아니겠어요? 그렇듯이 자기가 재벌이니까 모든 사람들이 재벌은 제일 존경하고 제일 롤 모델이 이병철 씨고 이건희 씨 아닌가? 그러니까 찾아오는 거예요. 오면은 제일 먼저 읽어봐라. 뭐라고? 빈손 들고 갔다 빈손 간다. 너무 돈에 집착하면 안 돼. 사람을 사랑하고 네 직원을 사랑하고 존경하고 좋아해라. 그래서 항상 내 스스로도 돈이 많으면 교만해지고 돈이 많으면 우쭐해지고 돈이 많으면 아나무인이 된다. 항상 공수래 공수라는 거라는 걸 명심하고 직원을 사랑하고 아끼고 그 가족을 사랑하고 아끼고 국민들을 사랑하고 아끼라. 그 교훈이 들어있는 거예요. 내가 진짜 알았으면 내가 무슨 루트를 뚫어서라도 한 점 받아시킨대. 170점을 썼다니까. 대한민국에 걸려있는 놈은 170점이라. 재벌집에 걸리고 있거나 그냥 사는 사람 집에 걸려 있거나. 그렇겠죠. 당연히 고관태작 집에 걸려 있겠죠. 그래서 그 차를 마시면서 얼굴이 확 기분이 좋으면 얼굴 페이시잖아. 그죠? 저 시주님 저 거울 한번 보세요. 아까 얼굴은 찌그러진 얼굴이었는데 차를 마시고 지금 얼굴은 활짝 웃는 얼굴입니다. 차를 마시면 가업이 일어날 것이요. 술을 즐겨 마시면 가업이 망한다. 중국의 유명한 문학가 이모당이라고 들었죠? 이모당 전집 읽어본 사람? 네 밖에 없고. 다행히 처음 만나요. 자, 이모당 전집을 읽어보면 나오죠. 아주, 우리 어릴 때는 이모당 전집 한 권 정도, 고등학교 나오면 다 그 정도는 읽어봐야 돼. 자, 그래서, 뭐라고? 이분의 어록 1번은 술을 마시는, 즐겨 마시는 민족은 망할 것이요. 차를 즐겨 마시는 민족은 흥할 것이다. 중국이 차를 즐겨 마시다. 우리도 술 흥청망청 하는 시대에서 이제는 2차, 3차가 차집으로 바뀌었잖아. 조연상이잖아. 저는 전체 모이가 막 술판에서 다 뭐 조작하고 만들고 막 골프 치면서 만들고 그랬는데 엄청 건전해진 나라가 됐어요. 우리나라. 그래서 이병철이를 보고 앞으로 네가 일어나려면 뭐를 즐겨 마시라? 차를 즐겨 마시라. 스님, 내가 지금까지 나도 차를 좋아합니다만 차가 이렇게 좋다는 걸 오늘 처음 알았습니다. 스님, 내 간삼이 좀 어떻습니까? 앞으로 밥 좀 먹고 살. 지금도 먹고 사는데 뭘 또 앞으로 밥 먹고 살아. 앞으로 내가 대한민국에서 몇 등축 부자가 되겠습니까? 제일 잘 사는 부자가. 스님, 내가 지금
우리 동네 부자도 못 되는데, 즉 말해서 대구 부자도 못 되고 서울 부자도 못 되는데 무슨 놈의 전국 1등을 하겠습니까? 괜찮아, 1등 할 수 있어. 마냥 기다릴 수는 없잖아요, 스님. 운 좀 받는 법 좀 가르쳐 주세요. 그래? 니 좀 전에 법다 갔다 나올 때마다 인상 쓰고 있었는데 차 마시고 나니까 기분 좋아, 안 좋아? 기분 좋아요. 부자가 되는 비법 1번. 기분이 좋아야 일도 잘 되고 신바람도 난다. 차를 마셔라. 1번. 그래서 이건희 가족들은 차판을 잘 벌린다는 거예요. 대한민국에서 보이차, 세계 100년, 200년 된 보이차를 제일 많이 가지고 있는 집안, 삼성이다. 그때부터 차를 모으기 시작합니다. 정말로 오래된 차는 한 잔 마시면 하루가 기분 좋아집니다. 하루가. 나는 어제 마신 그 커피의 기분이 지금 그제 맛있는데 지금까지 기분이 좋다니까. 아이고, 내 상자가 앞으로 유명한 바리스타가 되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니까. 자, 그래서 차를 즐겨 마셔라. 그래서 그때부터 차를 합니다. 정말 삼성은 뭡니까? 호텔도 전체 뭡니까? 한국식 호텔이죠. 그래, 안 그래요? 딸 5에 아들 7째죠.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오늘 아침에 발인하는 거 혹시 본 분 있습니까? 보통 요즘은 시커멓게 다 치마 두르고 저고리 입고 하잖아. 그 한국식이가 아이가? 아닙니다. 한국식 아닙니다. 좀 어머 야구이나 좀 누가 돌아가시면 좀 품위있게 해라. 역시 다르다 싶어요. 하얀 옷 깨끗이 입고. 거의 한국이 백인민족 아니에요. 언제부터 서양의 종교인들이 입는 시커먼 상복 그놈을 입고 그냥 하얀 옷을 입으니까 진짜 백설공주 같은 모습으로 정말 엄숙하고 장엄하게 그 모습을 보면서 역시 한국의 전통을 잘 가찾고하는 걸 스님이 느꼈어요. 그래서 이 스님이 두 번째 뭐냐? 부자가 되고 싶으면 골동품을 모아라. 우리 절이 가장 큰 소리치는 건 뭡니까? 절 역사 몇 년이다? 20년. 아, 잘 알고 있어요. 엄격하게 따지면 21년. 2000년 1월 3일 날 첫 삽을 떴어요. 그러니까 2000년이니까 2001년부터 시작해서 지금 20년이잖아. 그러니까 정확하게 알고 있으면 더 좋겠죠. 21년. 21년 역사가 뭔 이야기를 할 수 있겠네. 내 스토리밖에 안 나오잖아. 21년 이야기는 내 스토리밖에 안 나오잖아. 100년이 돼도 누구 스토리에서부터 시작해야 되네. 금강스님 스토리에서부터 시작해야 될까? 아이가 이 절의 역사를 이야기하려면 1000년 후에도 누구부터 이야기 시작돼야 되네. 예, 1000년 전에 금강스님이라는 스님께서 이 절을 처음 창건하셨습니다. 저놈의 흥부함은 이거보다 땅도 작고 우리보다 규모가 훨씬 작지만 1600년 전에 그렇죠? 장유화상 그 다음에 2000년이 다 돼가요. 그 다음에 누구가 김수로 왕이 창건한 절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벼랑 끝에 앉아 있어도 역사가 어마어마하다. 그런데 우리가 뭐이 하나 섬으로써 500년 된 책이 두 권 문화재가 됨으로써 우리 절은 500년의 역사를 가진 문화재가 있는 절이 돼버리잖아요. 이게 어마어마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골동품 정말로 스님이 지금도 누가 50억만 기부하면 바로 국보를 살 수 있다 없다. 이만한 부처님 어디 옆에 있죠 앞에 저만한 부처님 어디에서 살 수 있는 우리나라 최초로 골동품을 많이 모은 여러분 우리 고등학교 다닐 때 저는 필시
책에, 고등학교 국어책에 나왔잖아요. 스님 다닐 때는 나왔어요. 거기 전영필 씨 아들도 돌아가시고 이제 손자가 하거든요. 그분은 자기 진짜 만석군 집 다 팔아가지고 전체 골동품 사 모았잖아요. 지금 골동품 한 점에 뭐 50억, 100억 되는 골동품이 뭐 수십 점이 있죠. 보물, 국보 보물을 많이 가서. 이번에 너무 상속세나 어려워가지고 그걸 2점을 내놨어요. 국보는 50억에서 100억이고 보물은 보통 20억에서 30억이거든. 2점 내놨는데 중앙박물관에서 도리해가 가가버렸죠. 손자를 스님이 잘 안다 모른다. 스님 말하는 폼을 봤어. 아니까 다음에 스님은 내가 돈만 되면 구하면, 그럼 우리 절은 이야기가 어디서부터 시작되느냐? 1000년 전 통일신라 불상이 국보로 있는 절이다. 이리 되면 뭐 엄청나게 우리 절 격이 엄청나게 올라갑니다. 여러분 집에 500년 된 도자기나 보물이 하나 있다고 한번 생각을 해봐. 뭐 항상 우리 집은 그냥 집이 아닌 거예요. 500년의 역사를 간직한 집으로 변해버린다니까요. 그래서 이제 그때 당시 이병철 씨가 뭐 예를 들어서 1960년은 6.25 끝나고 얼마 안 됐잖아요. 골동품 보물 국보급이 전체 어디로? 고물상으로, 고미술상으로 다 흘러 들어갔어요. 그래서 이병철 씨는 그 말을 듣고 내 딸을 미대를 보내야 되겠다. 그래서 이맹인가? 누가? 그 신세계그룹 회장. 따님이잖아요. 따님 아이가? 맞죠? 그래서 거리로 나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전체 며느리도 서울대학 미대 나왔죠. 내가 알기로는 그래. 그래서 미대 나옵니다. 그래서 이건희하고 홍나희 여사를 하루에 한 번씩 1000만원씩 주면서 오늘 1000만원어치 골동품을 사오려. 1년만 돌아다니면서 보면은 대한민국 골동품은 어디에 다 모이네? 인사동이죠? 인사동이 골동품 거리잖아. 인사동 가봤다 안 가봤다? 뭐하고 가봤다? 자, 이제 올 가을은 어렵겠고 내년 봄쯤 되면 리움박물관을 내가 한번 모시고 갈게요. 그래서 골동품을 모으기 시작합니다. 오늘 아까 내가 보지는 못했지만 집을 먼저 들렸다가 가장 아버지 어머니 때부터 자기가 사모았던 그 국보 보물이 있는, 그래서 다랑아리 가운데 딱 정면에 있어요. 사이즈도 내 부산 절에가 똑같아요. 1번 진품, 2번 모조품. 모조품이지만 그래서 올리온 박물관 들려서 그 다음에 삼성전자를 들려서 갈 상황이다. 그래서 한남동 집에까지 가는 것만 보고 내가 올라갔어요. 그래서 이 이병철 씨, 이건희 씨, 삼성은 국보, 보물, 문화재, 미술품만 팔아도 얼마가 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몇 조가 되는지 몰라요. 차마 팔아도 여러분이 상상을 초월하는 숫자예요. 지금 50년 이상 되면은 보이차 경매에 1000만원 나갑니다. 1000만원짜리가 얼마나 쌓여있는지 모릅니다. 내가 삼성에서 나온 건 아니지만 모지인으로부터 2천만원에 산 걸 한 점 선물을 받았어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한번, 아직 스님 따도 안 했어요. 나도 아까 봐서 부산에 갔다 놔놓으면 혹시 또 차실이 내 방이 아니라서 저끼리 또 몰래 따먹을까 싶어서 스님도 이어놓고 있어요. 자, 그래서 그런 걸 한 마시고 나면 좀 품격이 올라가겠죠? 안 그렇겠으면 모르겠습니까? 올라갑니다. 달라져요.
자, 그래서 두 번째 비법. 그러니까 500년 천년의 보물이 이 집에는 천지로 있는 거예요. 이거 무지 잘 안 되겠네. 정주영 씨는 그런 데 관심이 없었죠. 오로지 사업에만 관심이 있을 때 이병철 씨는 돈 버는 게 전부가 아니다. 문화재를 모으고 차를 모으고 문화사업, 차사업을 병행해 나가는 겁니다. 그 세 번째 비법이 뭐냐? 보통 우리가 밥 먹고 사는 주치의가 하나 있어. 그렇죠? 내 건강을 돌봐주는 주치의. 그 다음에 또 뭐 고문 변호사, 고문 법률사, 뭐 법률적으로 뭐 할 게 많으니까. 그 다음에 신문, 잡지사, 유명한 기자들 한둘이 잡고 있어야 돼. 그래 계속 내 회사를 홍보를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랬는데 그거는 기본으로 깔고 대한민국 최고의 도사, 최고의 강상가, 최고의 풍수지리가, 최고의 사주 철학가를 모셔서 항상 월급을 다른 어떤 임원보다 많이 주고 모셔라. 여러분 그래 할 수 있나? 없어. 어떠한 재벌 그룹도 안 해요. 다른 데는 돈 어구야고 써요. 안택하고 이런 건 돈 안 쓰잖아요. 그 다음에 철학관 안 보잖아요. 부산에서 제일 잘 보는 사람은 한번 보는데 그냥 한 30분 앉으면 보통 50만 원이죠. 그 다음에 이제 20만 원. 예. 내가 물론 이름을 바로 들면 안 되니까 말은 잘 안 하지만 그런 사람들은 딱 보면 한평생 딱 써줍니다. 10년 후에 보면 놀랬다는 거예요. 무시하면 안 됩니다. 서양 종교가 들어오면서 마치 미신이라고. 그럼 하느님은 있는지 없는지 누가 아나? 봤나? 그래. 꼭 그런 논리로 따지자면. 지가 본 것만 전부고 안 본 거는 내가 안 믿어. 그러면 안 되잖아요. 지구가 돈다. 이 집도 돌고 있다. 믿어야 되나? 안 믿어야 되나? 믿어야 되는 거잖아. 집이 어디 도네? 와 거짓말 하네. 이러면 안 돼요. 지구가 하루에 한 바퀴 돌듯이 이 집도 돌고 있는 거야, 지가. 그렇듯이 우리 인생에는 운이라는 것도 있고 사주라는 것도 있고 팔자라는 것도 있고 관상이 다 있다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맹당이라는 거는 좋은 관광지는 시원찮은 관광지보다 벌써 풍광이 좋나 안 좋나? 좋아요. 벌써 딱 큰 부자가 될 사람은 벌써 꼬라지가 벌써 부자가 될 뭔가를 그러기 되어 가 있어요. 마음이 그러기 되어 있어야 되고 몸도 그러기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꼴값 한다 그래요. 꼴값. 500년 된 문화재는 500년 된 문화재의 그 생김새 꼬라지의 값을 해요. 사람도 다 지각을 하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브랜드 가치를 높여야 되는 거예요. 수만 명을 네가 최고의 부자가 되면 수만 명, 수십만 명을 거느리고 수백만 명을 미 살리킨데 함부로 사람을 쓰면 그 사람 때문에 네 회사가 치명타를 입게 되고 그 사람 때문에 네가 큰 곤욕을 치룰 수 있다. 그러니까 번듯하고 성품도 번듯하고 사주도 번듯하고 행실도 번듯한 사람을 뽑아라. 그래서 이제 두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병철 씨는 대재벌이 되죠. 후계자 문제가 나오잖아요. 내가 후계자를 선정할 때는 내 아들의 사진을 보여주면서 누가 제일 내 사업을 승계하고 발전시키겠습니까? 첫째 아들은 그러기 안 돼. 둘째도 약해. 이거 내가 공식적인 말은 아닙니다. 나도 들은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요즘은 하도 매스컴이 발전돼서 누가 또 전화라도 해가지고 선생님 그 사실 확인한 겁니까? 보면 나도 할 말도 없어요. 책에 내가 읽은 모든 데서는 그런 말은 안 나왔어요. 스님도 어느 스님한테서 전에 들은 이야기입니다. 전에 들은 이야기도 내가 없으면 그런 말도 다 없어져 버리는 말 아닙니까? 부자가 되는 비법에서
그리 했다. 그 나와 있어요. 자, 그래서 이제, 정말로, 두채는 안 된다. 그래서 세 번째래요. 신문에 나온 거는 이제 보면은 두채 아들이, 밀수 사건으로 아버지를 고발하죠. 그걸 보면서 이 아버지가 바로 적격 발표합니다. 내부 계좌는 이건희다. 이런 발표해요. 이건희는 1942년도에 참 삼남 오녀의 7채로 태어납니다. 11살 때 아버지가 일본 유학을 보내죠. 일본 유학을 보내요. 일본에 가가지고 3년 5년 살면서 조센진이라고 무시를 당하면서 일본을 이겨야 되겠다 합니다. 그때 당시 이제 그러면서 이제 1987년도입니까? 이 사람이 이제 저기에 올라가죠. 회장으로 등극을 합니다. 45살에 회장 등극합니다. 회장 등극하면서 무슨 전자입니까? 한국 전자입니까? 아주 이름도 없는 전자회사를 인수를 합니다. 그 하기 전에 미국에 뭡니까? 실리콘밸리가 그렇죠. 빌 게이츠나 이런 빌 게이츠 또 누굽니까? 그 애플의 스티븐 잡스 이런 친구들이 초창기 이제 컴퓨터를 만들 때입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데를 50번 이상을 갔다 오면서 내가 앞으로 반도체 전자산업을 해야 되겠구나. 그래 와서 한국의 조그마한 중소기업 전자회사를 인수합니다. 전자회사를 인수하니까 아버지는 그거까지 못 나갔죠. 야, 전자회사, 그게 뭐 필요하네. 그 아버지 전자회사 그 애가 맡기고. 그러니까 아버지가 돈을 안 주니까 자기 사재를 털어가지고 반도체 엔터를. 아버지도 반대하고 모두가 반대하던 반도체에 올인을 해가지고 일궈냅니다. 일본은 일본을 이기자였습니다. 근데 결국은 뭐다? 세계 최고가 되자. 그래서 현재 삼성이 가발한 세계 1위 제품이 22개. 여러분, 한 번도 저기가 아버지도 못 이기고 정주영도 못 이기잖아요. 한 번도 일본의 기업을 이긴 적이 없어. 대한민국 역사이래. 처음으로 이 반도체를 내가 일본 도시바를 이긴 이후에 너무 깊어서 임직원들이 밤새도록 술을 마셨다는 일본을 이긴다 해가지고 지금 현재 삼성이 일본 전체 전자회사 도시바서부터 다 합친 것보다 더 매출이 많다. 여러분 정말로 지금 저기에서 난리가 났습니다. 오늘 아침 신문에 반도체를 나라로 일으킨 영웅 2030은 지금 20대 30대를 이야기합니다. 이건희를 다시 보다. 야, 이렇게 훌륭한 사람이 있다는 걸 우리 왜 그동안 몰랐을까? 왜 몰랐을까요? 맨날 간에서 잡아가가지고 재판하고 안 좋은 이미지만 봤잖아요. 지금 20살 30살 아들은 뭐 이건희가 뭔 사람인지 무죄서 저리 부자 됐는지는 모르지만 나쁜 기업이구나, 부도덕한 기업이구나 이런 이미지만 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막 죽고 막 텔레비를 보니까 이순신보다 더 훌륭한 분이다. 이렇게 지금 나와 있습니다. 난립니다, 지금. 자, 우리나라 GDP를 수십조로 끌어올리고, 미국은 기업가가, 대기업가가 되면 나라에서 훈장을 되고, 막 온 국민이 존경하는 사람을 만든다. 그동안 우리가 삼성 이건희 회장을 너무도 저평가하지 않았나. 한국도 1등을 할 수 있다는 걸 최초로 보여준 사람.
한국이 세계에서 1등한 걸 최초로 보여준 사람. 한국이 일본을 이긴 최초의 기업가. 코리아는 몰라도 삼성은 안다. 여러분, 우리가 일이 정말로 이런 사람이 하나 나와가지고 온라인상에서 고 이건희 회장에 대한 추모 열기가 뜨겁다. 재계에서는 이 회장이 살아있을 때는 제대로 평가받지 못했던 경영 능력이 재도명받는 이건희 신두름이 일어나고 있다고 한다. 그의 별세 사실이 알려진 25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네이버나 다음에서 포털 사이트를 통해 서브된 기사들에 달린 댓글만 18만 개, 한 사건에 대해서 10만 개 이상의 댓글이 달리는 것은 엄청 의례적인 일이다. 특히 그동안 온라인 댓글 특성상 부정적인 내용이 대부분이었지만 이 이틀에 달린 댓글 80% 90%가 긍정적인 내용이었다. 재계 관계자는 삼성을 둘러싼 각종 수사, 각종 압수수색, 재판 관련된 뉴스만 보면서 자라온 청년들이 지난 이틀 동안 이 회장이 이런 사람이구나, 이걸 처음 알았다는 거예요. 아무도 정기를 안 읽어봤으니까. 젊은 시절 그의 기업가 정신에 열광을 하는 것 같다. 특히 젊은 대학생들은 그를 연대판 이순신에 비유하고 구국의 영웅으로 지금 서울대학이나 고대 연대 난리가 났다는 거예요. 세상에 이런 사람을 대학 죽이려고 온 정치가, 온 법원이 이런 사람을 주고 지금 법정에다 씌워놓고 수백 건을 물고 지금 늘어지고 있다. 그를 현대판 이순신에 비유하며 구국의 영웅으로 칭하고 있다. 서울대 커뮤니티 선우라이프에서는 이 회장의 세계적 영향력은 세종대왕보다 낫다. 내가 한 말 아닙니까? 한글이나 금속 활자를 아무리 우리가 잘 좋다고 떠들어봐야 한국 안에서밖에 안 알아준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한국이 세계적이다. 영어 하는 사람들은 콧방귀입니다. 예. 영어가 세계적이잖아요. 한국 어느 나라가 쓰고 있는데, 한국을 저 나라 말로 쓰고 있는 건 참 아프리카인가 어디 조그마한 시골 말 하나 있어. 근데 우리가 우리끼리 아무리 세계적이라고 우물한 개구리다 이 말입니다. 한글이 나쁘다는 뜻이 아니라 그마침 우리는 그렇게 하는데 세종대왕은 세계적인 영향을 못 미쳤는데 이건희는 지금 세계적으로 지금 온 기업가들, 온 나라가 대통령들이 그런 인물 우리나라도 하나 있어서 너무 좋겠다 그런다 이 말입니다. 이 회장의 세계적 영향력은 세종대왕보다 낫다. 한글이나 금속 할자를 아무리 칭송해봤자 한국의 일인데 세계 기술 발전에 영향을 미친 반도체 사업을 일으킨 것이야말로 위인으로 칭송받을 일이라고 한다. 고려대학 커뮤니티 코파스에도 이 회장은 국민장으로 해야 된다. 온 국민이 국민장으로 해줘야 된다. 우리나라 GDP 수십조를 끌어올린 사람이다. 학생들은 기업가를 존중하는 문화가 정착돼야 4차 산업시대에 희망이 있고 그런 사업이 많이 번창해야 우리가 기업에 들어갈 기회가 많아진다. 시민과 네티즌들은 이 회장이 만든 1등 기업 삼성 덕분에 어떤 세계에 나가도 당당히 한국인이라는 사실을 말할 수 있게 됐다. 특히 많은 시민이 기업은 2류고 정치는 4류다. 그 다음에 관료는 3류고. 근데 요즘 신문에 보면 뭐랍니까? 경제 2류는 세계 1류가 됐는데 정치는 그때나 지금이나 오히려 5류가 됩니다. 4류도 아니고 이제 5류로 갑니다. 그렇게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특히 많은 그렇게 2류는 1류가 되기도 하는데 4류는 5류, 10류로 지금 떨어졌다. 네티즌은 해외에 나가보면 태극기보다 더 긍지를 가지게 하는 것이 삼성 로고다. 또 삼성 광고다. 모든 공항에 새로 생긴 멀티 TV는 세계공항 모든 데 올 점유율 1위. 1위가 아니고 삼성밖에 없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제일 큰 멀티 TV 다음 거는
LG고 다 한국입니다. 한국 여러분. 해외 나가보세요. 유럽에 거기 가보면 정말로 자랑스러운 겁니다. 삼성 내에 계열사 소속 직원들도 사내 오일남망에 마련된 추모관에서 수없는 댓글을 달면서 이 회장의 업적을 우리도 잊고 있었잖아요. 잊고. 이야, 정말로 우리나라 수출의 20%를 삼성이 듭니다. 한 명이 300만 명, 400만 명을 미 살린다. 한 가족을 4명으로 잡았을 때 300만 명을 미 살린다. 그 우리 집에 삼성 제품 하나 없는 사람 어디 있냐? 그렇잖아요. 이마침 세계에 위대한 공헌을 하고 우리 국가에 공헌을 했는데 정치는 한 번도 칭찬 안 하잖아요. 계속 막 불법했다, 위법했다, 탈법했다 온갖 고시를 붙여가지고. 자, 그래서 우리 후배들은 참 정말로 유엔 말로 다 할 수 없는 겁니다. 자, 그래서 스님이 수없이 가았지만은 이 모든 사설에 이건희 추모에 대한 글들이 수없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참 정말 대한민국에 참 이건희 같은 아들을 준 이병철, 또 이건희 같은 아버지를 둔 이건희. 그래도 이 사람들이 참 정말로 앞으로도 대한민국을 빛내주고 좀 우리나라의 경제를 더 끌어올려주고. 자, 앞으로 지금 수소차도 지금 세계 1위잖아, 우리나라. 전체 차는 현대가 지금 4위입니다, 4위. 난 스님이 신문 보고 깜짝 놀랐어요. 일본이 도요타가 세계 1위입니다, 세계 1위 자동차 업계. 그 다음에 세계 2위가, 자동차 업계 세계 2위가 벤츠입니다. 자동차 업계 세계 3위가 BMW입니다. 자동차 업계 세계 4위가 현대입니다. 우리가 어쩌다가 정말로 이렇게 정말 세계적인 차가 되고 세계를 움직이는 반도체가 되고 정말로 국민도 잘하고 기업도 잘하는데 정말로 정치인 관료들 정신 차려야 됩니다. 정말 도와주고 잘하라고 응원해주고 박수 쳐주고 해야 돼요. 정말 이런 어떤 자랑스러운 사람들이 나와서 앞으로 수소차가 되고 참 전기차가 되면 전기 배터리 지금 LG화학이 세계 1위 아니에요. 지금 수소차 지금 현대 1위 아니에요. 지금 앞으로 미래는 전체 수소차 전기차로 간다 아닙니까? 이런 젊은이들에게 수많은 먹거리를 제공해주고 수많은 밤낮 주야로 정말로 안 지나서나 회사 잘 되고 사원 잘 되고 수출 잘하기를 바라는 게 대기업들 아닙니까?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정말로 이런 기업들에 박수 쳐주고 정말 신바람나게 일할 수 있게 해주고 그런 어떤 밑자리를 깔아주는 게 우리가 정부 고위 간직자들이나 정부 정치인들이 해야 되는 일들입니다. 자, 그래서 참 정말 우리나라가 잘 되고 참 위대한 정치인이 나오고 위대한 사업가가 나와서 세계가 정말로 우리를 깔볼 수 없는 그런 나라가 돼야 됩니다.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일본은 바다 영토는 우리 100배가 많아요. 땅덩어리도 저기 소련 앞바다서부터 저 베트남 앞에까지 다 있어요. 중국은 우리 수백 배 땅덩어리가 있어요. 인구도 우리 수십 배가 있어요. 미국도 세계 4위에 인구를 가 있는 어마어마한 땅을 가 있어요. 이 조그만한 세계 지도의 한 점밖에 안 되는 이 나라에서 살아남는 건 바로 인간 경영입니다. 좋은 인재들, 훌륭한 인간을 많이 배출해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정말로 복 있고 덕 있고 지혜로운 사람이 되려면 정말로 불교를 배워야 돼요. 복은 그냥 오는 것이 아닙니다. 진실한 사람이 됐을 때, 선한 사람이 됐을 때, 아름다운 행동을 했을 때 되는 거 아닙니까? 생각이 바르고 말이 바르고 행동이 바를 때 이 전체 불교 진리 아닙니까? 불교 진리. 그래서 여러분 자식들에게도 불교를 배워라. 불교 공부를 하면 네 인생이 진실해지고 네 인생이 선해지고 네 인생이 아름답게 되는 거야. 불교는 복과 덕과 지혜를 닦아야 되는 종교야. 자, 불교는 자비와
지혜의 종교야. 항상 남에게 너그럽고 배려할 줄 알고 자기 스스로는 지혜로운 삶을 살도록 노력하는 게 불교야. 이렇게 좋은 불교를 갖다 자식들에게 전수해주면 그것이 바로 정신문화유산이고 어디 돈만 유산이 아니라니까. 좋은 정신을 물려주는 게 그게 유산이잖아. 그렇죠 여러분? 오늘은 어쨌든 스님이 신문을 근거로 또 이분의 일생을 근거로 정말로 이건희의 어떤 한번 일생을 추모하면서 참 정말로 우리 한국의 수많은 사람들을 미리 살리고 세계에 대한민국도 세계 1등이 될 수 있다는 걸 가르쳐주고 정말로 갑질하는 일본 놈들에게 본때를 보여주고 일본의 모든 천재에서를 다 합쳐도 이길 수 없는 거대한 산을 만들어준 이런 위대한 분이 오늘 이제 정말로 영원히 이제 안장을 하는 그런 날이라요. 정말 우리가 모든 걸 여당 야당을 떠나서 대한민국은 언제부턴가 현 정권이 들어오고부터는요 내 편 아닌 사람은 무조건 적으로 간주하고 어떤 말을 해도 지가 한 말은 옳고 상대방 한 말은 안 옳는 그런 이상한 논리로 지금 가고 있어요. 대한민국이. 정말 이거는 우려해야 되는 일입니다. 전에는 경상도냐 전라도냐를 가지고 따져서 그랬죠. 요즘은 야당이가 여당이가를 가지고 팽가르기를 너무너무 하고 있습니다. 똘똘 뭉치도 될까 말까한 이 조그만 나라에서 정말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런가 내 편만 잘 돼야 되겠나 네 편도 잘 돼야 되겠나 한번 생각해보세요. 그래 그렇죠 여러분. 정말 우리 모두는 한 편이 돼야 돼. 한 편이. 그래서 우리가 더 복이 많은 나라가 되고 더 덕이 높은 나라가 되고 더 지혜가 좋은 나라가 돼야 돼. 미국 아무리 잘 살고 아무리 힘이 좋아도 대한민국 국민 몇 프로가 80%가 누구를 안 좋아한다? 지금 대통령 안 좋아한다고 나왔잖아요. 내가 한 말이 아닙니다. 신문에 국민 80%가 지금 미국 대통령 존경 안 한다. 안 좋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마침 잘 살지만은 인격이 부족하고 거들먹거리고 지자랑이나 하고 뽐이나 내고 우리나라만 잘 되면 돼. 너가 짓밟아도 되고 이런 사상을 가진 지도자는 우리 존경 안 한다. 그래서 복만 많아가 되는 게 아니고 복은 많은 나라예요. 복 많은 나라의 대통령이야. 복 많은 나라 대통령이라고 꼭 덕이 높다 이렇게 볼 수는 없다 이 말입니다. 덕은 인격이에요. 인격. 복은 재물이라면 덕은 인격이다면 인격. 인격을 갖춰야 돼요. 그러고 정말 지혜스럽게 모든 것을 이끌어가야 되는 겁니다. 그런 지도자들이 우리 10대, 20대에서 많이 나오기를 기원드려요. 오늘 정말 감사해 올 특강으로서 14주를 마무리하도록 합니다. 알겠죠? 네. 자, 중생을 다 건지오리다. 번뇌를 다 끊어오리다. 법문을 다 배우오리다. 불도를 다 이루오리다. 예, 수고하셨어요. 자, 혹시 스님 한글 다시 리피트 듣기 하는 사람은 올 14주는 안 올라갑니다. 워낙에 이 국가적인 그런 큰 인물이기 때문에 내가 했던 말 중에 사실이 아닐 수